자, 그러면 이어서 볼 건데 우리 교재 3번 문제 요것도 미리 풀어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페이지의 3번입니다. 요거는 한 4분 정도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요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고 나서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까지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 3차 함수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다항 함수들을 가지고 계산은 열심히 연습하고 해봤는데 이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깊이 있게 많이 못 해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떤 원리로 조립되고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프에 입각해서 기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아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최고차항 계수만으로 개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3차 함수 그래프는 그것보다는 요소가 하나 더 많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차수가 하나 더 늘었으니까 미정 계수도 하나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의 기본적인 모양새를 보시고 이제 이 그래프에서 극대극소가 나오는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이놈을 미분해서 만든 도함수 F'X 그래프는 알파, 0, 베타, 0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3차 함수의 극대와 극소 이 둘 사이의 차이 이거 내가 높이차라고 부를게요. 이 3차 함수의 극대극소 높이차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 함수 fx에서의 y좌표 함수값 차이는 이 도함수의 적분값과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적분값, 이 둘러싸인 넓이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넓이 공식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계수, 이거 3a라고 쓸게요. fx의 최고차항계수를 a라고 하면요. 곱하기 x좌표 갭 차이의 세제곱.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이차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식 자체를 외워서 쓰라고는 절대 안 할 거야.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 식의 구성 요소를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3차 함수의 높이차는 누가 결정하느냐, 누구에 의하여 결정이 되느냐 두 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 최고차항계수에 그대로 비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비례하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 극대극소가 나오는 X좌표 차이죠. 그래서 너비차라고 부를게. 근데 이 너비차에 그대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 너비차에 몇 제곱에 비례해? 세제곱에 비례해요. 자, 근데 사실 요거는 다항함수들에서 차수에 관련된 연관성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2차 함수 그래프는 X좌표가 떨어진 만큼의 제곱만큼 Y좌표가 커졌잖아요. 그럼 3차 함수는 X좌표 떨어진 간격의 세제곱만큼 올라간다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항함수 식으로부터 비롯된 당연한 일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높이차는 최고차항계수 그리고 너비차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의 양옆 위아래까지 탁 결정이 되니까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굳이 계산으로 들어가자면 너비차는 그대로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너비차의 세제곱에 높이차가 비례하더라.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실 2차 함수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 y는 x제곱으로부터 늘리고 줄이는 형태로 생각하곤 했잖아요. 그래서 3차 함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디폴트 값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지정을 하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고 그로부터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로 해석을 하시면 그래프 모양이 조금 더 빨리 얻어질 거예요. 자, 일단 최고차항계수가 1인 놈이 가장 기본값이 돼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너비차가 몇인 놈을 기본으로 잡을 거냐? 이 극대극소 X좌표가 2만큼 차이 나는 놈을 기본으로 잡을 거예요. 자, 왜 기본을 2로 잡는 게 좋으냐?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3차 함수 안에 있는 비율 관계를 사용하시면 이 극대극소 너비차와 극값으로부터 극값과 동일선상에 있는 점까지의 너비 이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잖아요. 그래서 이 2대 1 비율이 가장 깔끔하게 묻어나려면 이 극대극소 너비차가 2인 게 가장 깔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너비차가 2인 3차 함수는 높이차가 그래서 몇이 되느냐? 요 식에다가 이제 A자리에 1, 베타, 알파 둘의 차이가 2인 거죠. 그래서 6분의 3 곱하기 2의 세제곱 요거 계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8이니까 높이차가 몇이 나온다? 4가 나와요. 되셔요? 자, 다시 정리.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극대극소 너비차가 2인 3차 함수는 높이차가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고. 됐죠? 앞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를 디폴트 3차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죠? 그야말로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모든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이 디폴트 3차 함수를 위아래 양옆으로 늘리거나 줄인 것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해되셔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바로바로 쓰이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꿀렁꿀렁 생겼는데 극소가 마이너스 1,3에서 나오고 극대가 1,7에서 나온대요. 근데 지금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최고차 한계수가 정해지고 너비차가 정해지면 높이차가 정해지잖아. 근데 반대로 최고차 한계수가 정해지고 높이차가 정해지면 너비차는 알아서 따라오겠죠. 마찬가지로 너비차가 정해지고 높이차가 정해지면 최고차 한계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되세요? 이 세 개는 셋 중에 두 개가 결정이 되면 남은 하나는 알아서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질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그림만 보더라도 자, 이 3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 몇이게? 마이너스 1이었겠죠. 왜? 너비차 2에 높이차 4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놈식은 안 봐도 최고차 한계수 마이너스 1이고 y는 3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튕기니까 2일 때 뚫을 거고요. 여기 y는 3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 위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최고차 한계수 마이너스 1이고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뚫고 1일 때 튕기는 어디를? y는 7을 이렇게 3차 함수식을 잡았을 수도 있겠죠. 되셨나요? 자, 가장 대표적인 디폴트 3차 함수도 한번 다뤄볼게. 자, 여기에서 막 이걸 외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이런 3차 함수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알아보자. 관찰을 해보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좀 담아둔다. 이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막상 지금 이 내용들이 막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게 만드는 것들은 아니니까. 근데 알았을 때 확실히 여러분들 시야가 넓어지는 역할.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일단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3 또는 x제곱 곱하기 x 빼기 3 이놈은 x좌표가 0인 점에서 튕기고 3,0 또는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놈이에요. 그래서 규격은 다 똑같이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0,0에서 먼저 튕기고 3,0에서 나중에 뚫고 지나가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예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자, 어차피 이 노란색, 주황색 그래프 다 똑같이 생긴 합동인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질문. 노란색 극대값 몇일까? 4겠죠. 주황색 극소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4겠죠. 되셔요? 이런 거는 잘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요놈 x세제곱 빼기 3x 요거 이제 디폴트인 거 바로 보이시나요? 자, 왜? 얘 미분 한번 해보세요. 도함수가 3x제곱 빼기 3이니까 x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그 값을 갖는 놈입니다. 됐죠? 요걸 이렇게 이름 붙여주면 자, 이름까지 뭐 짓는다고 뭐 달달 하실 필요 없다고 그냥 이렇게 불러볼게. 그럼 납득될 거야. 원점 대칭인 디폴트 3차 함수. 오케이? 괜찮죠? 요런 3차 함수야. 그래서 얘도 그림 그려보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텐데 가운데 변곡점이 원점인 상태고요. 그리고 극대극소 나온 x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것.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죠. 됐죠? 바로 질문해 볼게. 얘 가운데가 원점이니까요. 극소값 몇일까요? 마 2겠죠. 극대값은 2겠죠. 깔끔하게 떨어지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나름 또 팁이 되거든요. 봐봐. 얘에서 그은 변곡 접선의 기울기 혹시 보이나요? F'0 변곡 접선 기울기 마이너스 3인 거 보이세요? 얘 미분에서 0 나온 거잖아. 되세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그렇더라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봐봐.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는 3차 함수 있잖아. 여기서 x좌표가 0인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바로 보이나요? 얘인데 왜? F0이 D고 F'0이 C잖아. 됐죠? 그래서 0, D 지나는 기울기가 C인 직선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따오면 접선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뭐 그냥 이건 잔꾀입니다. 그냥 뭐래 잔망스러운 거야. 그냥 그냥 아저씨 재롱 부리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근데 뭐 얘가 일반성을 잃지는 않으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또 좋겠지 또. 그렇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얘도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x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변곡 접선을 갖는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거다. 되셔요? 자, 그러면 아까 풀어보라고 했던 3번 문제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함수 fx가 극대값이 4고요. f-2가 양수일 때 f-1의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이에요. 이게 이 문제만 이런 문제가 안 나오면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평가원 이런 문제를 내니까 뭐 우리도 해보는 거죠. 자, 볼게. 일단 극대값이 4라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한 전략은 이걸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두 점을 찾고 그 중에 왼쪽에 있는 놈이 극대였을 거니까 둘 중에 더 작은 x좌표를 대입한 것이 4다. 이 식을 계산하는 전략을 취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 좀 생략해 볼게. f'x가 0이 되도록 하는 x좌표들 찾아볼게요. 계산 생략 안 할게. 3x제곱 빼기 6ax 그다음 더하기 3 곱하기 a제곱 빼기 1. 얘가 0 되는 때니까요. 요거 인수분해 합차 공식으로 깔끔하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3차 함수 fx는 x좌표가 몇일 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일 때 그 값 갖는구나 라는 것까지 느껴졌을 거야. 이제 좀 달리 보이는 게 있니? 왜? a가 몇인지는 몰라도 극대극소가 나오는 간격은 몇이니까? 2니까 얘 최고차 한계수 1이라며. 질문? 극소값 몇이란 얘기니? 0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x축과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미 fx가 어디를 지나는지 딱 한 점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fx식 보면 fx는 일단 어디를 지나나요? a와 무관하게 0,0을 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이 얘 아니면 얘입니다. 되셔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f-2가 양수라고 했죠. 원점이 여길까 저길까? 저기겠죠.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은 여기예요. 여긴 마이너스 3이고.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f-1 구하라면서요? 이거 무슨 점이니? 얘가 답이네요. 됐죠? 됐죠? 이렇게 가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문제 4번도 시간 아주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4번은 3분 정도 드려볼게요.
자, 같이 볼까요? 보겠습니다. 4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저렇게 씁니다.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데 일단 가조건 f0이 0이고 g0도 0이래요. 그럼 f0이 0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f'0도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조건의 의미는 그렇게 딥하진 않습니다. f0도 0, f'0도 0이니까 아, fx는 원점에서 x축에 접하는구나. 요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조건에 이 fx가 x축과 x좌표가 양수인 점에서 추가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튕기고 뚫어야 돼요? 뚫고 튕겨야 돼요? 먼저 원점에서 튕기고 나중에 뚫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fx 모양까지 정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fx는 원점에서 먼저 튕기고 어나더 교점을 오른쪽에서 갖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근데 다조건에서 뭐라고 했느냐? 절대값 fx 이꼴 4의 서로 다른 실근 이 색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저 방정식 이제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서 즉 x축 기준으로 접어서 y는 4와의 교점을 카운팅할 수도 있지만 자, 보세요. 절대값 fx 이꼴 4 요거를 말로 한번 해볼까? 자, 절대값 씌웠을 때 4가 됐다는 얘기는 절대값 씌우기 전에는 몇이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4란 얘기예요.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방정식은 얘 fx 그대로 두시고 얘랑 토탈 3번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그럼 y는 4랑은 무조건 몇 번 만나요? 무조건 한 번 만나니까 y는 마이너스 4랑 몇 번 만나겠다? 2번 만나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럼 극소값이 마이너스 4니까 디폴트임을 바로 우리 감지할 수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 x좌표가 양수인 요 어나더 교점이 3,0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fx가 x제곱 곱하기 x 빼기 3이었던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이제 3 넣고 미분에서 3 넣으시면 0 더하기 9. 9가 이 문제의 답일 겁니다. 되셨죠?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도 시간 들여보겠습니다. 5번도 4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문제들은 크게 이제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수투에서는요. 수투에서 다항 함수를 추론을 시킬 때 이 두 가지 종류로 물어보곤 해요. 이 그래프가 단독으로 어떻게 생겼냐를 물어볼 때가 있고, 이 그래프랑 다른 놈, 뭐 예를 들어 fx랑 gx가 서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나고 있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놈인가요? 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자체, 이 단독으로 출제된 이 하나의 함수, 나의 규격, 나의 몸집이 얼만큼 생겼을까요? 를 가지고 추론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fx가 뭐 3차 함수 fx가 이 직선과 접하거나 어떤 식으로 만나요? 뭐 이런 관계에 대한 해석은 조금 더 식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단순한 하나의 함수의 규격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이제 이거 우리가 디폴트라는 기준을 삼고 기준으로부터 변형된 정도를 측정하여 빠르게 문제에 답이 되는 함수를 추론해 나간다가 내가 제시하는 방향인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5번 푸실 때도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2,12가 극대점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fx와 y는 n이 만나는 교점 개수를 gn이라고 해요. 여기서 n에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었을 때 교점 개수 다 더하면 15개라고 했고요. y는 n 플러스 1에서 또 위로 쭉 10개 상수함수 그었을 때 교점 개수가 15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y는 1부터 하나하나씩 상수함수가 그려나가질 텐데 교점 개수를 다 더했더니 15개가 된대요. 그러면 이 15라는 숫자 합으로 보셔도 지금 얘 교점이 뭐 그냥 매번 하나씩만 만들어지지는 않겠구나 라는 게 바로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교점이 초반에는 한 개였을지라도 언젠가는 접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세 점에서 뚫고 지나가듯이 만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게 어디에서 접하고 어디서부터 그래서 교점이 3개가 되느냐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내가 만들어드린 기준이 디폴트인 거고요. 되셔요? 막상 이 문제가 사실 이제 내가 알려드린 게 있으니까 이 문제의 답도 디폴트지 않습니까? 근데 설령 이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이 합이 15가 아니고 살짝 숫자가 조정되었어도 우리는 풀 수 있다고. 어떻게? 지금 얘는 뭐 y는 1부터 y는 10까지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야 하느냐? 자, 해볼게 일단. y는 1이 저 밑에서 그려져서 저저저저 그려지다가 언젠간 접하고 그 위로는 이제 세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이슈는 요 극소값이 나오든 요 교점이 2개인 여기 y좌표가 몇이냐가 기준이 될 건데 우리가 설정한 플랜 A는 여기 y좌표가 몇인 거? 8인 거라고.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기준을 잡아보시면 이제 y는 1부터 y는 7까지 그렸을 때 교점 개수는 1개씩이니까 요 시그마 합은 7개에다가 y는 8 그렸을 때 1개고요. 그 위로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는 3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 추가해 주시면 되겠다. 1개 아니지? 2개지 미안. 자, 2개죠. 접할 때 2개니까. 그래서 15개가 탁 하고 맞아 떨어진다. 얘가 답이네. 이렇게 가셨던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3차 함수 디폴트 3차 함수 맞고 그러면 x좌표가 1인 점은 변곡점이었을 테니까 여기 y좌표는 극대로부터 몇 칸 떨어진? 2칸 떨어진 y는 10이겠구나 라는 거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있는 시그마 y는 n 플러스 1부터 y는 n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10개를 그어도 교점이 15개야.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였으면 하냐면 지금 이 첫 번째 시그마는 상수함수를 y는 1부터 시작해서 y는 10까지 10개 그려요. 그치? 근데 얘도 똑같이 10개지. 똑같이 10개인데 교점 개수가 정확히 똑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가운데 변곡점으로부터 점 대칭이니까 상수함수가 밑에서 위로 10개 올렸을 때랑 저 위에서 10개가 내려왔을 때 교점 개수가 당연히 대칭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상수함수를 y는 n 플러스 10에서부터 거꾸로 아래로 10개 내려도 지금 이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셔야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하필이면 y는 10이 이 3차 함수의 가운데 변곡점이 지나가는 상수야. 아, 그러면 요 선으로부터 양 방향으로, 즉 위아래로 10개를 바바바바박 올리고 내린 것이 10부터 1까지와 m 플러스 1부터 10까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m 플러스 1이 곧 10이었어야 되고 m은 9였어야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9 더하기 10인 거죠. 되셨나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y는 1부터 y는 10까지의 교점 개수가 뭐 15가 아니라 뭐 17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 일단 지금 이대로 세팅을 해보면 교점 개수가 15개잖아요. 15개가 아니고 시그마 값 다 더한 게 17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좀 변형이 들어가야겠죠. 어떤 변형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점이 1개가 되는 상수함수가 더 적고 교점이 더 많은 상수함수가 더 많아져야 되니까 이 3차 함수가 극소값이 더 내려와야 하는 상황을 의미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 칸 한 칸 단위로 생각해보면 어차피 교점이 2개가 되는 상수함수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선 하나 기준으로 내가 교점이 1개가 되는 상수함수를 하나 줄이고 교점이 3개가 되는 상수함수 하나 늘리면 딱 교점 개수가 2개 늘어나겠죠.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그마 값이 저렇게 조정되면 아마 그 3차 함수는 극소값이 한 칸 내려와서 y는 7이 극소값인 3차 함수를 의미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변형하는 것도 가능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폴트가 답일 때만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런 규격을 묻는 문제를 풀어나갈 땐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그로부터 조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역적으로 푸실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기준을 내가 명확하게 잡아드린 거야. 꽤나 타율 높은 가장 깔끔한 놈으로 둬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5번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도 표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얘도 한 7분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문제까지 하고 잠깐 또 끊었다 가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는 저렇게 생긴 놈입니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fx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교점 개수를 gt라고 하는데 gk, gk-gk 플러스, 즉 상수함수 y는 t가 y는 k보다 살짝 밑에 여기 살짝 위에 이때 교점 개수 따다닥 더한 게 9가 되도록 하는 y는 k가 딱 한 번만 그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A, 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이에요. 자, 일단 저 fx를 그려봐야겠죠? 근데 fx의 위에 있는 3차 함수 파트 이제 좀 눈썰미가 좀 생기셨을 거야. 자, 이렇게 내가 불러볼 테니까 이해해봐. 이거 이해되시나요? 아까 우리 봤던 원점 대칭인 디폴트 3차 함수를 2배 하고 한 칸 위로 올린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놈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었을 거냐? 원래부터 0,0이 변곡점이었을 텐데 지금 이 그래프가 살짝 이제 변형이 돼서 위아래로 쭉쭉 2배 늘어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요 점, 이 변곡점의 좌표가 0,1 한 칸 올라왔을 거야. 됐죠? 그리고 극대극소 나온 x좌표는 똑같이 풀마일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2인 탓에 이 3차 함수의 높이차는 몇이겠어요? 8일 겁니다. 2배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가운데 변곡점 y좌표가 1이야? 그러면 지금 요 위아래로 4칸 올라가고 내려간 선이 극대극소가 될 테니까요. 지금 요 선은 4만큼 들어올린 y는 5가 될 거예요. 되셔요? 그리고 극소값은 몇이었겠어? 마이너스 3이었겠죠. 되셨나요? 이 정도까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막상 저 2차 함수는 y는 9를 빨랫줄로 삼고 있어요. 그럼 y는 9는 어느 정도냐? 지금 요 y는 5로부터 4칸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y는 9가 4만큼 올라간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y는 9라는 선을 기준으로 지금 이 3차 함수도 x좌표가 2일 때까지 쓰거든요. x좌표가 2일 때까지 쓰고 있고요. x좌표가 2일 때부터는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리는데 2차 함수 그래프가 하필 2,9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주황색 선과 만나는 어나더 교점 x좌표가 b인 거고 그거 아직 안 정해진 거. 되셨죠?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간격이 몇이냐에 따라 자, 생각해봐. 2차 함수 그래프는 앞으로 b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딥하게 그려질 거야. 이해되니? 왜? 양옆으로 벌어진 정도가 더 늘어날수록 꼭지점으로부터의 높이차가 커지니까요. 뭐에 비례하여? 제곱에 비례하여. 왜? y는 x제곱 생각하셔야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 2차 함수가 그려질 만한 후보가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2개가 딱 눈에 띄었을걸요? 초록색이랑 접할 때, 파란색이랑 접할 때. 되셔요? 그 중에서 이제 누구부터 하느냐는 여러분들 선택이야. 근데 이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문제에선 뭐 물어봤냐면 상수함수 y는 k 기준으로 살짝 아래, 여기 살짝 위에 따다닥 교점 개수 카운팅 했을 때 9개가 되는 순간이 딱 한 번이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한 번인지 또 있는지 여러 번 체크해야 되거든요. 연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수함수를 저 밑에서부터 따라락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 당분간은 111이거든요. 교점 개수가. 그리고 요 파란 선에 놓이는 순간 교점 개수가 1, 2, 3이 되겠죠. 연쇄적으로. 근데 이 극대극소 사이에 들어오는 순간 교점 개수가 무조건 몇 개야? 3개라서 살짝 아래든 여기든 살짝 위든 333이에요. 그럼 더했을 때 9가 되는 상수함수 y는 k가 몇 개나 생겨? 뭘 몇 개 생겨요? 여기 다지 그냥. 개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k가 한 개가 아니라 무한개가 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요거 아웃.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학습된 게 있을 겁니다. 3차 함수 혼자 놀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말 이해됐니? 3차 함수의 극대극소 사이에 2차 함수 안 그려지고 혼자 놀게 그려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극대극소 사이는 무조건 2차 함수가 방해해야겠구나. 이해되셨나요, 이거? 왜?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버리면
요 안에서 333을 존나 만들 거 아닙니까? 이래?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면. 그러면 충분히 끌어내려서 어디까지 가야겠어요? 일단 파란 선까지 가봐야겠죠. 요렇게요. 되셨습니까? 이때 실제로 교점이 이제 합이 9가 되는 때가 한 개만 생기는지 확인하는 거야. 자, 이때 이전까지는 한 개였다가요. 요 파란 선 그어질 때 그 전후로 1, 3, 5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점 개수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K의 후보가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555니까 이제 좀 지나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초록선에 그어졌을 때 5, 3, 2니까 안 맞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2, 1, 1, 그 다음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래서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타이밍이 딱 이때밖에 없는 거죠. K가 마이너스 3으로 유일하게 나오네요. 됐죠? 그럼 문제가 원하는 이 fx의 규격, 상황은 딱 이 그림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되셔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 B의 관계식을 확인해 볼 텐데 A, B는 2차 함수에만 묻어 있어.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식을 바로 제출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 두 점. 이 y는 9와 만나는 두 점 x좌표가 각각 2랑 b예요. 맞지? 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2차 함수에서 유의미한 y좌표가 9랑 마이너스 3이야. 여기 y좌표 몇 차이 나니? 몇 칸? 12칸이죠. 되셔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뭐냐? a 곱하기 2분의 b 빼기 2. 요거 제곱한 게 12다예요. 혹시 이거 느껴져? 이거 느껴져야 돼. 봐봐. y는 x제곱 생각하세요. 꼭지점으로부터 3칸 늘어나면 y좌표 몇 올라가? 9 올라가지. 근데 여기 최고차 한계수 1일 때 이야기야. 최고차 한계수가 a라면 9a겠죠. 이해되셔요 이거? 자, 그래서 꼭지점으로부터 지금 이 주황선에 걸쳐 있는 두 점은 얼만큼 x좌표가 커졌니? 둘 간격에 얼만큼? 반토막이죠. 그래서 b 빼기 2의 절반만큼 x좌표가 커지면 원래대로라면 y좌표는 얼만큼 올라가겠어? x좌표 차이의 제곱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핸들링해? a가 늘린 거죠. a배. 그게 10이고요. 이해되셔요? 요렇게 보시면 너무 좋겠다. 그럼 너무 깔끔해지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수 있는 거 좀 헷갈리니까 양변에 4 곱해서 얼른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b 빼기 2의 제곱이 48이다. 이렇게 세팅하는 게 우리 계산에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요식 만족시키는 A, B를 찾으려고 보시면 일단 하나만 넣어봐도 느껴질 거야. B에다가 최대한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 나한테 좋겠구나. 왜? B는 하나씩 하나씩 늘면 그 차이의 제곱만큼 커지기 때문에 A를 그만큼 더 확실하게 죽여버릴 거예요. 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B가 3일 때는 1의 제곱에다가 A 곱한 게 48이니까 A가 48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B가 하나만 늘어나더라도 이 덩어리가 2의 제곱 4가 되니까 A가 12로 대폭 감소해요. 그럼 나한테 좋을 게 전혀 없네요. 그래서 48 더하기 3이 내가 찾아야 되는 최대값. 끝이겠죠? 더 이상은 안 해도 되겠다 싶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듯이 풀어내시면 아주 좋았을 문제라고 봅니다. 됐죠? 이 문제 3차 함수 규격이랑 2차 함수 규격을 둘 다 물어보고 있는 문제거든요. 수능이 이런 걸 물어본다고. 수능이 이 다항함수 그래프가 얼만큼의 너비와 높이를 갖고 있는 놈입니까를 물어본 때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풀어내시는 게 맞아. 이해됐니? 그 놈의 너비와 높이 그리고 최고차항에 대한 결정으로요. 이해되셨죠? 그런 느낌으로 푸는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럼 뒤에 있는 7번부터는 잠깐 끊었다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